보험료율만 올려서는 즉 이 국민연금 고갈연도를 고갈화를 막을 수 없다. 2093년까지 유지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이었죠.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의 전문가위원회가 보험료율을 올리고 지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라는 건데 관련 대담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윤성명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위원님. 사실 국민연금 개혁은 이제 과거 정부에서 좀 추진이 더 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그러면 뭐 고갈 시점이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미뤄지다가 요즘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배경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지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 이제 장기적인 제도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1998년 법 개정을 통해서 2003년부터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어떤 건강 상태를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재정 계산 제도라 그러는데 그 재정 계산 제도가 이제 올해 2023년에 5번째를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18년에 재정 계산했을 때는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2년 앞당겨진 2055년에 그렇죠. 기금 소진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의가 사실 한창 되고 네. 이제 이 부분은 정말 지금이라도 꼭 해야 된다라는 어떤 네. 강한 그런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번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직은 아닙니다. 네. 이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이제 나올 텐데 이 보고서 내용을 좀 요약 한번 해주시죠. 예, 뭐 저도 이제 재정계산위원회에 참여를 했고 네. 가장 논란이 많은 재정안자 방안은 이제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위원 한 분이 담당을 하셨는데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뭐 18개 시나리오인데 이거 뭐 언론사 사설에서도 우리 보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예. 너무 많다고 이제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이 그 18개가 많이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재정 안정 방안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건 지금 보험료가 9%로 지난 25년 동안 단 1%포인트도 못 올렸지 않습니까? 예. 보험료 올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보험료 올리면 또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보험료를 못 올렸으니 보험료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보험료를 얼마까지 올리느냐 이제 그 부분인데 네. 이제 지난 공청에서 이제 발표된 안은 12%하고 15%하고 18% 가지 이제 안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친 게 아니라 거기다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2%, 15% 보험료를 올려도 굉장히 어렵지만 재정 안정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설정한 70년 뒤에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달성해서 1990년생들이 국민연금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사망할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18%를 걷고 연금 수급 연령도 한 3세 더 연장하는 지금 네. 65세지 않습니까? 2033년에 가면 현재는 63세지만 그것도 68세로 한 3세 늘리는 이제 이 방안이 가장 재정 안정에는 좋은데 우리가 25년 동안 보험료를 단 1%포인트도 못 올렸는데 네. 어떻게 갑자기 2배로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국민들의 어떤 수용 가능성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보험료 12%짜리가 있는 거고 그건 너무 작으니 15%까지는 올려야 된다. 네. 있고 18%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이 있는 게 그것만으로 안 되니 그렇죠. 연금 수급 연령을 조금 더 늘리고 예. 또 그것만으로 또 안 되니 기금 운용을 좀 잘하면 지금보다 0.5%포인트나 1%포인트를 더 올리면 또 재정 안정 달성 가능성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 18개가 됐습니다. 18개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합이 상당히 다양하게 네.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내는 것도 다르고 받는 율도 다르고 연령도 조금 좀 다르고 받는 거는 여기서는 고정됐는데도 고정돼 있나요? 18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보험료 조합이 3개가 있고 네. 그다음에 받는 연령이 이제 66세, 67세, 68세 네. 세 조합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또 기금 운용 수익률 조합이 또 2개가 있으니까요. 예. 받는 건 40% 고정했는데도 그렇습니다. 50%짜리가 들어가면 더 많아지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위원회 이후에 나온 자료를 보면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봤지만 시나리오가
뭐 하나는 이렇게 떨어지고 뭐 조금씩 네. 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꺾은 선 그래프로. 한번 저희가 그걸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래프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예, 이거 예.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근데 제가 이 여러 가지 동시에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네. 오히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 이제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예.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8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난 9월 1일 날 그 재정추이위원장께서 이제 공청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안을 제일 선호한다고 확실히는 못하지만 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안을 선호하는지는 알고 있을 거다. 알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험료를 12% 올려도 기금 소진 문제가 아니까 재정 안정이 달성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이제 제가 또 제안한 부분인데 보험료를 15%까지 올리는 안이 있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료를 15%까지 올려도 2093년까지 재정 안정 달성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보험료는 일단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총 6%포인트를 10년 동안에 올린다는 가정하에 보험료 15% 조합이 있고 네. 그걸로 해도 재정 안정이 달성이 안 되고 그다음에 거기다 덧붙여서 연금 수급 연령을 점진적으로 2033년 이후에 66, 67, 68세로 연장했을 때 그래도 재정 안정 달성이 안 됩니다. 2080년대 초가 되면 기금이 또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예, 예. 근데 저희는 2093년까지 기금이 소진이 안 되는 걸 재정 안정이라 그러니까 예.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저 가정한 것보다 70년 동안 매년 기금용 수익률을 1%포인트를 더 올리면 2093년까지는 우리가 기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뭐 너무나 복잡하니까 요거 예. 하나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 안정,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쨌든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재정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조합은 보험료를 15%까지 6%포인트 올리고 장기적으로 연금 받는 연령을 68세까지 3년을 연장하고 거기에 덧붙여 이건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네. 재정추계전문위에서 가정했던 것보다 70년 동안 매년 기금운용 수익률 1%포인트를 더 올린다는 그 추가 가정까지 합쳐질 때는 2093년까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할 수 있으니 1990년생들의 불안을 좀 덜어줄 수 있다. 이 내용 중심으로 보시면 다른 부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잠깐 표를 이제 보여드렸었는데요. 뭐 1번부터 18개의 이제 네. 시나리오가 있지만 저희가 보여드린 표에는 한 7개 정도의 네. 표가 네. 있었습니다. 네. 한번 네. 다시 그 표를 보면서 한번 네.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2093년에 아직 소진되지 않는 그 시나리오가 지금 보시면 네. 4번 시나리오까지는 93년에 이제 소진이 됩니다. 네, 네, 이제 네. 5번과 7번 시나리오만 소진되지 않고 직진으로 가고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 시나리오인데 네, 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나리오가 저 중에 그러면 5번, 5번에 7번? 5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군요. 예. 5번쯤에 해당되고요. 네. 그다음에 저기 7번은 뭐냐면 보험료를 18%까지 올리고 네. 그다음에 연금 받는 연령도 3년 늦추고 예. 거기다 기금운용 수익률도 매년 1%포인트를 70년 동안 더 올릴 경우가 예. 7번이 되는데 저거는 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위원님께서 좀 약간 보시기에 적합하다라는 시나리오가 아까 5번 시나리오 네. 지속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나리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고해성사를 해야 될 텐데 예, 말씀하시죠. 제가 지난 5차례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매번 참여를 했고 네. 그때마다 재정안정 방안을 담당했습니다. 예. 이 상황이 오도록 그 만든 사태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이제 무거운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건 뭐냐면 국민 여러분들을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국민연금의 실상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려드리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보험료 15%에 연금 수급료 3년 연장하고 그다음에 기금 운용 수익률 1%포인트 더 올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더 올리는 것 빼고 그 앞에 두 개는 제가 제안한 안입니다. 네. 근데 보험료를 6%포인트를 더 올리는 건데도 우리가 그동안 너무 25년 동안 보험료를 1%포인트도 못 올리다 보니 위원 대다수 상당 부분들은 그 부분에 공감을 했습니다. 예. 국민들은 수용을 못 하겠지만 네.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는 이번에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10년 동안 매년 0.6%포인트씩 6%포인트를 올려서 15%까지 올리고 그다음에는 수급 연령을 3년 뒤로 연장해도
재정 안정 달성이 안 된다는 게 일단은 예. 제가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기금운용본부가 지금 전주에 있는데 기금운용본부의 직원들을 잘 우수 직원을 또 모으고 또 제대로 된 어떤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선진화된 투자 기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잘 운용을 하면 매년 1%포인트를 더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면 2093년에 기금을 우리가 쌓아놓을 수 있어서 젊은 층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다는 건데 저는 그 기금운용 부분은 이거는 재정 안정화 방안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건 시나리오의 하나의 일뿐이지. 왜냐? 네.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네. 그럼 자세히 한번 네. 말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렇다면 이 연금 개혁은 사실 과거 정부에서 했었어야 되는 건데 계속 네. 자초가 됐던 네. 것이고요. 이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뭐 인기 없는 것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득 대체율 부분에서도 사실 이견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지금 저희 소득주의 이제 상당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위원들이 여러 분 있거든요. 정부 위원 2분, 기재부, 복지부 위원을 포함해서 예. 한 15분 정도 된다 그러면 그중에서 상당수 위원분들은 소득 대체율 40%에서 더 올리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 소득 대체율 40%를 유지하고 보험료를 아까 제가 15% 올리고 받는 연령을 3년 연장해도 재정 안정 달성이 어렵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노소득 보장의 적정성 차원에서 소득 대체를 더 올리는 건 그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소득 대체를 50%로 10% 포인트를 10% 포인트를 더 올리게 되면 그때는 재정 불안정 요인이 너무너무 커지니 많은 위원들이 좀 동의를 못한 측면이 있는데 그 소득 보장 연금제도 도입한 목적이 재정 안정보다는 노후소득의 적절성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들은 소득 대체율을 어쨌든 무리가 있더라도 50%를 올리고 국민의 수용성 차원에서는 이제 보험료가 9%니 한 12%까지 13%까지 4%포인트를 보험료를 더 올리자. 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전체가 또 2차례에 걸쳐서 투표까지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걸 꼭 넣어야 된다 그러면 왜냐하면 소득대체율 40%도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데 네. 소득대체율 50% 간다 그러면 많은 전문가나 외부의 분들이 많잖아요. 또 언론이나 또 국민들이 봤을 때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상반된 내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 이게 왜 이런 사연으로 돌아가는지에 네.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자 그래갖고 투표를 해서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 소득 대체를 현행 유지하는 쪽이 다수 의견으로 나왔고 50%로 상향 조정하자는 쪽에 네. 그 의견들은 굉장히 소수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올리자 소득 보장 강화 차원에서 그 주장을 하신 분들이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나오는 건 다수의 횡포다.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통째로 빼달라 그랬어요. 그 과정에서 저 같은 경우는 또 빼면 안 된다. 네, 어차피 소수 우리가 논의를 의견으로. 했으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논란이 이렇게 많이 진행되다 결국은 소득 대체율 50%를 주장하시는 위원 2분이 또 마지막 순간에 사퇴를 하다 보니 네. 어느 정도는 파행적으로 좀 이 운영된 부분은, 측면이 있고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주로 보도를 하다 보니 네. 저희가 많이 논의한 부분들은 언론에 좀 잘 안 알려진 그런 예.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기금 운용 방안에 네, 대해서 네. 이제 또 말씀을 들어봐야 될 텐데 결국 기금 운용을 잘 하면 네.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라는 네.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알고 계십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이야기가 네.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럼 기금 수익률을 어떻게 높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4차 때 기분용 수익률을 이제 초기 단계에 2030년까지 4.8%로 이제 가정했어요. 이번엔 4.9%로 0.1% 포인트를 더 높여서 가정을 해서 추계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매년 0.5% 포인트나 1% 포인트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어떤 얘기들이 이번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잘하는 연기금들 그러니까 캐나다 연금, 캐나다 펜션 플랜,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ABP,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그다음에 뭐 노르웨이 국부 펀드들 보면 우리보다 수익률이 한 2% 포인트 더 높으니 예, 그렇죠. 우리도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면 저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주장들을 이제 많이 하셔서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하셔서 우리 잘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재정 안정 방안을 만든 어떤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른 생각은 갖고 있는데 네. 그 시간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금 운용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오늘 또 브리핑이 네, 있어서 네. 예, 그 말씀을 좀 다음에 또 한번 네, 더 네, 모셔서 네. 들어보도록 하고요. 결국은 이제 오랫동안 조금 이제
지속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수익률을 높이면 네. 된다라는 건데 네. 사실 수익률을 높인다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하이 리스크입니다. 네. 리스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또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자님 말씀 굉장히 잘하셨는데 네. 지금도 벌써 우리가 4년에 한 번씩은 손실을 볼 확률이 있습니다. 예. 지금의 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손실을 많이 봤거든요. 국민연금 1년 동안에 한 80조 가량을 손실을 봤는데 예. 다행히 상반기에 그걸 다 만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공격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쪽으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다 그러면 그 손실 주기가 4년에서 한 번이 아닌 3년에서 한 번 정도로 당겨질 수가 그렇죠. 있고 예. 또 그 사이에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1999년 97년에 IMF 경제위기 같은 게 터지면 이 국민들이 그 부분을 감내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책임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뭐 이길 차관님께서 좀 어젠가 국가 지급보장 지급보장 조항을 좀 넣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또 조경 장관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뭐 나라가 존재하는 한 연금 지급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우려되는 게 지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지급보장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적지 않은 걸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는데 재정 안정화 조치가 지급보장이 있다 보니까 재정 안정화 노력을 좀 소극적으로 할 거고 올해 적자 부존 세금으로 메워주는 게 6조 가량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기본적인 취지는 맞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제도를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 그러면 제때 재정 안정화 노력은 못하고 지급보장이 있으니까 나라가 그냥 책임져라 세금 걷어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흘러가면 이게 오히려 저 당초 취지하고는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참 다양한 의견이 저도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의견들이 있고 이 부분을 한 목소리로 또 모으는데 시간이 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요. 그럼 이제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과제가 이제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65세 연금, 지금 올해 63세 연금 수급을 하고 이미 법에서도 65세까지 늦춰지도록 되어 있는데 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68세까지 늦추겠다.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금 예를 들면 저 정년 60세인데 지금도 저 보릿고개가 5년 가까이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제가 이제 KT 방송에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부에서도 그 고민을 하면서 대통령 직속의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경사노위라 그러는데 최근에 거기서 초고령사의 계속 고용 연구회라는 게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정년 연장 안 해주면 파업하겠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는 청년층들이 굉장히 또 같이 일자리 경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획일적인 정년 연장은 좀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하면서 사회보험을 납부할 수 있고 또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런 어떤 병행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보조적인 어떤 그 조치들이 같이 가야 이 제도의 개혁들이 어느 정도 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윤성명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